할머니, 또 택배 보내세요? 응, 우리 지수 잘 먹어야지. 근데 할머니, 지수 언니 벌써 3년째 연락 안 받잖아요. 괜찮아. 언젠가는 받겠지. 할머니, 또 택배 보내세요? 응, 우리 지수 잘 먹어야지. 근데 할머니, 지수 언니 벌써 3년째 연락 안 받잖아요. 괜찮아. 언젠가는 받겠지. 시골 마을 작은 우체국 직원은 고개를 저으며 할머니의 택배를 받았습니다. 매일같이 도시로 향하는 그 택배 상자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그리고 3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손녀는 왜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 택배 주소를 확인하고 회사를 그만뒀을까요? 박지수는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32살의 나이에 팀장 자리까지 오른 그녀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능력 있는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그녀가 포기해야 했던 것들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3년 전 시골에서 혼자 사시던 할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수야, 할머니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러는데 주말에 잠깐만 내려올 수 있니? 하지만 그때 지수는 승진을 앞둔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주말도 없이 일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할머니, 저 지금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 하고 있어서요. 다음에 꼭 갈게요. 그렇게 다음을 약속했지만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지수가 다음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나자 또 다른 프로젝트가 시작됐고 승진 후에는 더 큰 책임감이 따라왔습니다. 할머니의 전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어느 순간부터 지수는 할머니의 전화를 받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통화 기록을 보면 괜한 죄책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할머니의 전화를 거부하고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수의 회사 주소로 매주 택배가 도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누가 보낸 건지도 몰랐습니다. 보낸 사람 란에는 이름 대신 히읗미음니을라고만 적혀 있었고 주소는 할머니가 사시는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택배 상자를 열어보니 손수 만든 반찬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된장찌개용 된장, 김치, 밑반찬들. 할머니의 손맛이 그대로 느껴지는 음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그 택배를 받고도 할머니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오히려 귀찮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택배를 받으면 동료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고 반찬을 집으로 가져가는 것도 번거로웠습니다. 지수는 대부분의 반찬을 회사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버리곤 했습니다. 그런데도 택배는 계속 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어김없이 할머니의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지수는 점점 짜증이 났습니다. 자신이 원하지도 않는데 왜 계속 보내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 동료가 물었습니다. 지수야, 너희 할머니 정말 대단하시다. 매주 이렇게 반찬을 보내주시다니. 지수는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필요 없다고 해도 계속 보내시네요. 그 말을 들은 동료는 부러운 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좋은 거 아니야? 우리 할머니는 돌아가셔서 이런 것도 받아볼 수 없는데. 하지만 지수는 그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오직 일과 성공만이 중요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금요일 오후 지수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지 않으려다가 혹시 거래처 전화일까 싶어 받았는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시골 마을 이장님이었습니다. 지수 씨, 저박 할머니 댁 근처 사는 이장입니다. 할머니께서 어제 돌아가셨습니다. 순간 지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도 택배가 왔는데
할머니는 건강하신 거 아니었나요? 할머니께서 작년부터 암 투병을 하고 계셨는데 마지막까지 손녀분 이야기만 하시더라고요. 장례식장 주소 알려드릴 테니 빨리 오시죠. 지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할머니가 아프셨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그 사실조차 몰랐다는 것을. 손이 떨렸습니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전화를 받지 않았던 자신이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던 자신이 너무나 미웠습니다. 지수는 부랴부랴 회사에 휴가를 내고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한 그녀는 할머니의 영정 앞에서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아니면 죄책감 때문인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할머니의 집을 정리하러 간 지수는 그곳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작은 방 한쪽에는 택배 상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공책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공책을 펼친 지수는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는 할머니가 보낸 모든 택배의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2022년 3월 5일 마이너스 지수가 좋아하는 된장 보냄. 답장 없음. 2022년 3월 12일 마이너스 깍두기랑 멸치볶음 보냄. 답장 없음. 2022년 3월 19일 마이너스 지수 얼굴 보고 싶다. 전화했는데 안 받음. 그래도 택배는 보냄.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할머니의 글씨는 점점 흐려져 갔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쓰지 못한 흔적들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렀을 때 지수는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024년 12월 20일 마이너스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 받음. 6개월. 그래도 지수한테는 말 안 함. 걱정할까봐. 택배는 계속 보내야지. 우리 지수 잘 먹어야 하니까. 할머니는 암 투병 중이라는 사실도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는 사실도 손녀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힘든 와중에도 매주 택배를 보냈던 것입니다. 손녀가 자신 때문에 걱정할까봐, 일에 방해가 될까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할머니의 방을 더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랍 속에서 또 다른 공책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할머니가 쓴 일기장이었습니다. 우리 지수가 서울 가서 크게 성공했다고 하네. 텔레비전에서 보니 서울은 참 바쁜 곳이더라. 우리 지수도 바쁠 테지. 그래도 할머니는 기다릴 수 있어. 언젠가는 오겠지. 지수한테 전화했는데 받지 않네. 바쁜가 보다. 괜찮아. 택배로 반찬이라도 보내면 지수가 할머니 생각하겠지. 병원에서 암이라고 하네. 무서워. 하지만 지수한테는 말 못해. 우리 지수 중요한 일하고 있다는데 방해하면 안 되지. 택배 보내는 것도 이제 힘들어. 우체국까지 가는 게 너무 멀어. 그래도 가야지. 우리 지수 굶으면 안 되니까. 이장님이 대신 택배 보내주신다고 하시네. 고마운 분이야. 이제는 반찬 만드는 것도 힘들어서 조금씩만 만들어. 그래도 정성은 가득 담았어. 일기를 읽던 지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받았던 택배들이 얼마나 큰 희생과 사랑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를. 암으로 고통받으면서도 우체국까지 가는 것조차 힘들어하면서도 할머니는 단 한 주도 거르지 않고 택배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수는 마지막 페이지에서 멈춰 섰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네. 지수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고 싶은데. 아니야. 지수는 바쁘니까. 할머니가 참아야지. 그래도 택배는 계속 보낼 거야. 지수가 할머니 반찬 먹으면서 할머니를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사랑한다. 우리 지수. 할머니가 제일 사랑하는 손녀.
지수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 자신은 그토록 중요한 것들을 놓쳤을까요? 왜 승진과 성공이 할머니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을까요?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이 너무나 후회됐습니다. 그때 이장님이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지수에게 또 다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지수 씨, 사실 할머니께서 마지막 몇 달은 거의 일어나지도 못하셨어요. 그래도 택배만큼은 꼭 보내셔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대신 보내드렸죠. 할머니께서 만드신 반찬은 점점 줄어들었지만 할머니는 다른 것들로라도 채워서 보내셨어요. 다른 것들이요? 네, 할머니께서 평생 모아두신 것들을요. 옛날 주얼리들, 손수 짠 뜨개질 작품들, 할머니 어릴 적 사진들. 그리고 이장님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지수 씨를 위해 적금도 부으셨더라고요. 매달 20만 원씩 10년 동안 그 돈으로 지수 씨가 힘들 때 쓰라고요. 지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손녀를 위해 매달 적금을 부었고 아파서 움직이기도 힘든 상황에서도 택배를 보냈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손녀를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수는 우체국 직원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또 택배 보내세요? 응, 우리 지수 잘 먹어야지. 근데 할머니, 지수 언니 벌써 3년째 연락 안 받잖아요. 괜찮아. 언젠가는 받겠지. 할머니는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손녀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자신을 피하고 있다는 것을. 그런데도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손녀가 할머니의 사랑을 알아줄 거라고 믿으셨던 것입니다. 장례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지수는 회사로 가는 대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회사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버렸던 할머니의 반찬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랑을 쓰레기통에 버렸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지수는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상사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다음 달에 임원 승진 예정이었잖아.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하지만 지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무엇이 중요한지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 중요한 것들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회사를 나온 지수는 할머니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할머니가 남긴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책, 일기장, 사진들, 그리고 할머니가 마지막까지 보내려고 준비해 두신 택배 상자들. 그 상자들 안에는 각각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미리 써두신 편지들이었습니다. 지수야, 할머니가 먼저 가더라도 서운해하지 마. 할머니는 지수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해. 그리고 기억해. 할머니는 항상 지수를 사랑했고 지수를 자랑스러워했어. 비록 마지막에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괜찮아. 할머니는 지수가 크게 성공한 모습을 상상하면서 행복했으니까. 사랑한다. 우리 지수. 지수는 그 편지를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그녀는 승진과 연봉을 위해 달려왔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라도 할머니가 원하셨던 삶을 살겠다고. 돈과 명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겠다고. 그래서 지수는 할머니의 집을 작은 게스트하우스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바쁜 도시 생활에 지친 사람들이 와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요. 그리고 그곳에서 지수는 매일 할머니가 해주시던 반찬들을 만들었습니다. 할머니의 레시피대로 할머니의 손맛을 기억하며
그것이 지수가 할머니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효도이자 할머니의 사랑을 세상에 나누는 방법이었습니다. 가끔 손님들이 물어봤습니다. 이 반찬들 정말 맛있어요. 비법이 뭐예요? 그러면 지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랑입니다. 제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조건 없는 사랑이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한 택배 기사님이 게스트하우스를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할머니의 택배를 배달했던 분이었습니다. 혹시 박 할머니 손녀분이시죠? 할머니께서 제게 부탁하신 게 있어서요. 택배 기사님은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넸습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맡기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1년 후에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지수 씨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라고요.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할머니가 쓰신 마지막 편지와 함께 할머니와 어린 지수가 함께 찍은 낡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할머니는 어린 지수를 안고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편지를 펼친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의 마지막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지수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이제 지수도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겠구나. 할머니는 지수가 성공하는 것보다 지수가 사랑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 되길 바랐어. 이제 지수는 그것을 알게 된 것 같아. 할머니는 기쁘단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삶을 살면 돼. 그리고 할머니가 지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잊지 마. 항상 지수 곁에 있을게. 사랑한다. 우리 지수. 지수는 사진을 꼭 안고 할머니께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이제야 알았어요. 할머니의 택배에는 반찬만 들어 있었던 게 아니라 할머니의 온 마음이 담겨 있었다는 걸 늦게 깨달아서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할머니가 보여주신 사랑, 제가 평생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줄게요. 사랑해요, 할머니. 그날 이후 게스트하우스 입구에는 작은 표지판이 하나 생겼습니다. 할머니의 택배 마이너스 이곳에는 사랑이 배달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후회하기 전에 사랑하세요. 내일은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그 소중함을 잊고 살 때가 많죠. 지수처럼 후회하기 전에 오늘 당장 그 소중한 사람들에게 연락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을 더 사랑하시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